안녕하세요. 날씨아재TV의 반기상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14호 태풍 찬투가 제주 남해상으로 멀리 이동한다 입니다. 그제 방송한 것처럼 남해안을 바싹부터 이동할 경우 전남, 경남, 영남,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만 다행히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주는 피해가 크겠지만 남해안 쪽으로는 붙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 제주도 남남서쪽으로 강한 소용돌이가 있는 14호 태풍 찬투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15일 기상청이 16시에 발표한 태풍 진로 예보를 보면 14호 태풍 찬투 진로 예보가 제주 남쪽 해상을 거쳐서 일본 대마도 남쪽 해상을 거치면서 일본의 혼시 북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기상청은 진로 예보를 수정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기죠. 시기는 어제 예측과 비슷하게 16일 밤부터 17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20km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 중심기압이 980헥토파스칼이고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9m, 강풍 반경이 280km인 세기는 중정도 그리고 소형 태풍입니다. 진로들을 보시면 어제 상하이를 향해 북진하던 태풍이 오히려 남동쪽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틀은 아주 이상한 진로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태풍 찬투의 동쪽인 우리나라 지상부터 상공까지 아주 강한 이 고기압이 딱 태풍이 오지 못하도록 브로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고기압 세력이 내일서부터 동쪽으로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면에 있는 상층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기 시작한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상청 예상 진로를 보면 내일 오후 3시에 서귀포 남남서 250km 해상까지 북상한 후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내일 모레 17일 새벽 3시죠. 서귀포 남쪽 30km 해상까지 진출을 합니다. 제주를 바싹 붙어서 동북동진하면서 모레 오후 3시에는 부산 남쪽 140km 그러니까 일본의 대마도 바로 남쪽 해상까지 진출한 다음에 18일인 모레 새벽 3시에 일본 오사카 서북서 그러니까 18일인 모레가 아니죠. 18일 날 내일 모레 글피군요. 글피 새벽 3시에 일본 오사카 서북서 170km 부근 육지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약화되지 않고요. 현재 오늘 태풍 중심 최대 풍속과 마찬가지로 17일 오후 3시까지도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가 유지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태풍 예측을 보시면 먼저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의 태풍 진로 예보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기상청보다는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9시에 제주 남쪽 먼 해상을 지나서 대마도 남쪽 해상을 지난 다음에 일본의 육지로 상륙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동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상 역시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상당히 유사한 진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7일 오전 9시에 제주의 남쪽 해상을 지나서 대마도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 예보가 예측 기관들의 그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타이완으로 북상하면서 예상보다 아주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해수 온도가 그 지역이 매우 높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발달을 했는데요. 올해 8월 말에 미국 걸프만으로 상륙했던 슈퍼 허리케인 아이다가 거의 이틀 만에 풍속이 2배 가까이 아주 발달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발달시키는 기압계도 있지만 높은 해양 열 함량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하이까지 북상하다 그 이후 진로가 정체를 하면서 지금 이상한 진로를 보이고 있죠. 대개 이 가을 태풍은 말이죠.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진로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태풍하고는 틀린데 그런데 14호 태풍 찬투가 이상 진로를 보이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인근의 지상부터 상층까지 아주 강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태풍의 이동을 막는 블러킹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압 패치가 9월 중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러킹 고기압의 이동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까 태풍 예보를 발표할 때마다 진로가 수정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상층 블러킹 고기압 세력이 물러나게 되면 상층 기압골이 후면에 따라 들어오거든요. 바로 제트기류와 맞물리면서 16일 오후서부터는 이동이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과 이번에 미합동 태풍경보센터의 태풍 강도 차이가 큽니다. 통상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하는 태풍 풍속보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발표하는 태풍 풍속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분 평균 풍속으로 환산을 하는데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1분 평균 풍속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속보다는 대체로 강하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4호 태풍 찬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상청은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서 대마도 남쪽 해상을 지날 때까지 중정도 강도죠. 초속 29m의 풍속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날 때 최대 평균 풍속을 15m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합동 경보센터는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아닌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디가 맞을지는 올해 11월쯤에 발표되는 베스트트랙이 자료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발표대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양에서 끌고 올라오는 엄청난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아주 호우가 내리는 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비는 계속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제 앞에 진로도에서 기상청 예측의 강풍 반경이 초속 15m 이상인 지역이 지금 예상으로는 전남, 경남, 제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산업과 해안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정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 이 고층 빌딩이 인접해 있는 부산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서는 빌딩 풍으로 인해서 태풍 바람보다 거의 2배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유리창 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리창에도 테이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올 때 인명피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날아다니는 물체죠. 비산물에 다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접근할 때는 바닷가에 나가셔도 안 되고요. 외출도 자제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 제주도의 산악지역으로 500mm 넘는 비가 이미 쏟아졌죠. 앞으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보통 200에서 300mm, 제주 산악 혹은 지리산 인근 쪽은 500mm까지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축대 옹벽 붕괴 위험지역 거주민께서는 태풍 근접할 때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일 피해 가능성도 있는데요. 태풍이 근접하는 1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여수는 새벽 6시 29분에 242cm의 만조가 있고요. 통영은 6시 16분에 192cm의 만조가 있습니다. 이때는 태풍의 기압이 낮아서 물이 융기되는 효과도 있고 태풍 바람으로 인한 강한 파도도 있고 여기에다 만조까지 맞물리면 해안 저지대는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해안 저지대 거주 주민께서는 좀 미리 대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 방송국 출연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찬투 소개는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